안녕하세요. 스리랑 여사의 땅 따먹기 삼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최성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은요 저기 일강 쪽으로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땅이 되게 좀 특이한 땅이거든요. 네. 현재 맹지인데 조금 가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게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땅이거든요. 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위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바닷가고요. 여기가 그 칠암 등대고요. 등대고요. 네, 등대고 현재 위치는 여기인데 여기 현재 맹지거든요. 네. 근데 맹지긴 한데 이 바닷가까지 거리가 많아봐야 2, 3분? 이래 안 걸릴까? 2분? 이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네요. 정말로 네. 정말 가깝네. 네. 그 이제 요거에 대해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네. 물건의 종류는 농지고요. 토지의 면적이 98.92평, 건물은 매각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네. 감정가가 2억 7,100만 원 정도 되고요. 5월 11일 날 한번 나왔다가 변경이 되고 7월 20일 날 1회 바로 낙찰이 됐거든요. 네. 4억 6,1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어요. 낙찰률이 170%나 되더라고요. 네. 네. 이게 응찰자가 한 16명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만약에 1억 정도 때 나왔다면 응찰자가 엄청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겠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 공유물 분할 경매라는 게 나와 있는데 네. 공유물 분할 경매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공유물 분할 경매라는 게 우리 이제 공유 관계에 있는 경우에 사실 처음에는 이제 뜻이 잘 맞아서 그냥 공유 관계로 뭐 네. 취득을 했다가 네. 나중에 이제 공유 관계에 있다 보면요 이제 공유자들이 그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뭐 사용 수익을 하는 게 이제 어려우니까 네. 결국은 이제 공유물을 이제 분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은 일단 법에서는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있는 물건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네네. 나눠 쪼개주는데 현물 분할이 사실은 쉽지 않은 물건들이 오히려 훨씬 많아요. 건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현물 분할 자체가 네.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라 하더라도 뭐 어떤 토지를 이제 예를 들어 여러 개로 이제 쪼갠다고 했을 때 뭐 도로에 접하는 토지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토지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토지도 사실은 현물 분할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법이 원칙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현물 분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가액 분할로 가야 돼요. 이제 네네. 돈으로 분할한다는 건데 그럼 가액으로 이제 분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물건을 돈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걸 이제 환가라고 하거든요. 그 환가 방식으로 이제 경매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경매를 우리는 이제 공유물 분할 경매라고 하고요. 네. 이 공유물 분할 경매는 이제 형식적인 경매다. 이제 왜 형식적인 경매다라고 하느냐면 이게 뭐 배당받고 왜 채권자들 뭐 배당받고 하는 그런 경매는 아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건 형식적 경매라고 하고 큰 범주에는 임의 경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이게 농지지 않습니까? 네. 보통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증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농지증이 필요하다는 문구 자체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농지증이 필요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를 한번 살펴봤더니 상속, 공유물 분할 경매, 수용, 주거상업, 공업지역 농지 등이 이제 농지증이 필요 없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공유물 분할 경매라서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공유물 분할 경매는 아까 현물 분할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현물로 분할을 하실 때는 어차피 그 전부터 소유자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전에 이제 공유 관계 있으니까 이제 자기는 소유자 아니에요. 네네. 공유 관계일 뿐이지 어쨌든 네네. 소유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현물로 그냥 분할하면 소유권 자체가 뭐 특별히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는 농지증이 필요가 없는데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가액 분할로 가게 되면 새로운 누군가가 낙찰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낙찰받은 경우에는 그때는 당연히 이제 농업 경영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요하는데 네. 지금 이 물건은 지금 제 1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그죠? 네. 그래서 제 1종 일반 주거 지역이니까 우리 왜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의 경우에는 아예 농지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이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이제 주거 지역이니까 그죠? 농지증이 필요 없는 농지증이 경우에도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되겠네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교수님, 이 물건이 건물이 매각이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법정지상권의 요건 먼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 소유일 것이고, 두 번째가 토지와 건물 중 한쪽 또는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네.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조건이 지상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 소유해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건물이 있는지 한번 봤더니 네. 71년 4월 8일 날 건축물 대장을 만들었더라고요. 네. 대장은 71년. 네. 근데 이제 이게 현재 미등기 건물이거든요. 네, 건축물만 네. 만들어 놓은 네, 상태고. 네. 그러니까 토지 대장에 보니까 근저당 설정이 돼 있고 상속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았더라고 그 전에. 네. 그런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일단 성립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토지와 건물 중 한쪽 또는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네. 지금 토지 등기부만 있는 상태라서 네. 한쪽에 일단 설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네. 이것도 만족하겠고요. 네. 세 번째는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번 네. 경매로 달라질 거니까 이것도 네. 성립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 법정지상권 성립의 요건은 다 충족이 일단 구체적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사실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네. 판단을 하려면 네. 물론 이제 이 최종적인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서로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최종적으로는 우리 법원에서 네. 사실관계를 전부 다 심리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 네. 일단 지금 우리 공고상 드러나는 것으로만 봤을 때 이 요건 자체가 지금 다 충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네.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임차인 관계,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근저당이 2018년 9월 14일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것 같고요. 네. 요거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봤더니 2008년도에 그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임차인이 있긴 한데 네. 보증금이 미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진정한 임차인인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죠? 그렇죠. 뭐 이것도 사실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네. 2008년에 지금 전입이 돼 있고요. 네. 전입이 돼 있으시고 만약에 그 집을 현재 그 점유를 하신다라면 네. 그러면 점유하는 임차인에게는 법원에서 다 통지서가 가요. 네. 통지서가 가면 이분이 배당 요구를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배당 요구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죠? 네. 먼저 훨씬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분이 배당 요구도 안 하고 뭐 지금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아까 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은 현재는 임차인으로서 이제 계신 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네. 그럼 크게 문제될 건 없겠네요. 네, 특별히 문제될 거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제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41-4와 41-12 원래는 한 필지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도로 계획이 이렇게 나면서 지금 분할이 됐습니다. 두 필지로. 그래서 여기 건물이 근데 이상해. 지금 41-10에 이렇게 건물이 있고 41-4에도 이렇게 건물이 두 개 걸쳐서 있습니다. 네. D자 모양으로 있는데 네. 이게 41-10이 수용이 되게 되면 네. 건물이 일부가 수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건물을 말했듯이 공유물 분할도 안 되듯이 네. 수용도 건물 중에 일부만 수용하고 할 수는 없죠. 네, 그렇게 되면 건물이 다 사라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네. 법정지상권의 문제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일단 건물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법정지상권을 너무 어렵게 이제 표현을 하지 말고 간단하게 제가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토지에 대해서 권리가 있어야 건물을 소유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으면 건물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그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토지 소유자에게 내가 철거를 하지 않고 나는 건물을 소유할 수 있을 그 권리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제 자체는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네네. 건물이 철거가 되고 없어지면 당연히 그에 따른 종된 권리인 법정지상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면 이 집이 진짜 더 가치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네. 이제 또 맹지에서 도로가 생기니까 이 집의 가치도 지금 이 땅의 가치도 엄청 높아질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 주변 시세를 보니까 한 4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평당. 네. 그 이분이 지금 465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어요. 네. 근데 앞으로를 생각하면 이 가격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만약에 지금 이 도로가 다 건축이 되고요. 네. 도로 건설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라면 네. 뭐 제가 볼 때는 이 뭐 배 이상의 지금 현재 이 금액의 배 이상의 가치도 충분히 나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분 대박 대박 경매를 하신 건데. 네, 왜냐면 아까 그 우리 도로가요, 그 네. 바닷가로 가는 아까 그 잠깐 이게 도로 보시면 지금 중로 3루거든요. 네. 보통 중로 3루면 도로 폭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면 차선이 이제 왕복 2차선에 인도까지 가쪽에 인도까지 다 이렇게 완비가 되어 있는 곳이 네. 이제 중로 3류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제 사람도 다니고, 네. 그죠?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그다음에 사실 차 도로가 이제 너무 크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네. 좋은 장점도 있지만 이 도로 폭이 이제 되게 넓은 곳은 이제 막 대로 광로하는 건 네.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권이 그런 면에서는 지금처럼 딱 적당한 사이즈의 바닷가로 들어가는 접하는 입구에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송정 바닷가 들어가는 입구가 이 정도 도로폭에 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 상권이 사람도 더 많이 다니고요. 그게 더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가격은 그 배 이상도 충분히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상가를 한 개 지어야 되겠네요. 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렵고 복잡한 물건, 권리 분석, 가격 결정, 인도 명령 보조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깔끔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돈 벌어주는 땅 따먹기, 영남권의 모든 땅이 여러분의 땅이 될 때까지 스리랑 여사가 앞장서서 달려가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